little window of time won't pass me by. Baby, I can see it. Is it real or am I dreaming? My heart is beating faster and even faster. You're headed straight at me. I know that we may have our troubles, but my heart knows that this is so right. Baby, I'm running towards the horizon. I know we'll get there, even though the road may be less traveled. Running for the horizon, and when we get there, we can seize the dawn and leave the dark behind.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최진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글로벌 성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여성의 경제 참여 기회, 교육적 성취, 정치 권한, 건강과 생존 등 4가지 분야에서 135개 국가 중 108위로 하위권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활발한 활동으로 여성의 경제 기회 참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여성 대표님들이 보이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수년간 서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기획 홍보, 음악 아카데미 원장, 플라워샵 대표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은정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우선 시청자분들이 대표님에 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서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기획 홍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종합예술학교 겸임 교수로서 학생들을 지도해 왔고요. 그리고 그동안 저의 전문성을 살려서 방송과 공연, 문화예술계에서 기획 연출을 진행해 왔습니다. 네, 여성 리더. 정말 몸이 10개라도 바쁠 정도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어떤가요? 여성 리더라고 말하기엔 좀 쑥스럽네요. 그동안 문화예술계에서 기획과 연출을 진행해 오다가 최근에는 제가 프렌즈 플라워라는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또한 종로 미시간 측과 홍보회까지 맡게 되었네요.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벌려놓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정말 많은 분야에서 뛰어난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여성이 사회활동하기란 쉽지 않잖아요.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 어떤가요? 여성이 사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것이 바로 가족인 것 같아요. 가족의 배려와 협조 없이는 하기 힘들거든요.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 아들은 미국에서 유학 중이고 작은 아들은 그 국제고등학교에 기숙사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케어해야 할 아이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홀로서기 하고 있죠. 문화 공연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그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공연이 늦게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들의 이해와 도움 없이는 하기 힘들 겁니다. 네. 네, 정말 가족들의 도움이 있더라도 결혼한 여성이라면 가정에서 할 일도 많잖아요. 배우자의 믿음과 도움이 가장 커야 할 텐데요. 대표님의 배우자분은 어떠신가요? 저의 둘도 없는 매니저죠. 마인드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오픈되어 있고 글로벌해요. 다른 사람들이 외조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를 많이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제가 많이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연 시간에 맞춰서 바쁘게 준비하다 보면은 주차장에서 주차할 시간조차 없이 쫓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먼 거리라도 라이드 해주고 입구까지 데려다주고 이렇게 해주고, 제가 또 논문 쓰고 강의 준비할 때 좀 예민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방해받지 않도록 모든 걸 차단시켜주고 저를 위해서 역할을 좀 대신 해주죠. 네, 정말 모든 여성이 바라는 그런 배우자 같은데요. 네, 한 번은 제가 그 부여에 백제문화제라는 지역 행사가 큰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에 제가 맡아서 가면서 한 2달간 출장을 가 있었어요. 그동안 2달간 아이들을 케어해주고 또 제 역할을 대신 해준 그런 남편입니다. 또 제가 공연 개통이 있기 때문에 좀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은데 많이 기다려주고 할 땐 제가 좀 미안하고 고맙죠. 그래서 이런 남편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고백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남편을 내조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KBS 코미디 극회, MBC 성우회, 또
프렌즈 연예인 축구단과 제가 종로 미시간 치과와 같이 또 그 자매 결연을 맺게 그런 해주는 역할을 좀 했고요. 조금이나마 저도 남편을 내조하고 있다는 생각에 즐겁습니다. 네. 네, 정말 기획 홍보 전문가이신 대표님이 배우자분의 치과에서 홍보이사로 계시면 정말 홍보에는 빈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2000년부터는 서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기획 홍보 일을 하셨어요. 우선 서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서울 필하모닉은 1991년 설립된 순수 민간 교향악단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최고 오래된 교향악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공연을 최고 많이 한 그런 민간 교향악단입니다. 지금까지 무대에 올린 그 공연 횟수가 한 2000여 회 되는데요. 그중에서 정기 연주회만 한 180회 정도 됐으니까요. 저희가 안당 단장님을 모시고 한 60명의 그 오케스트라 단원이 매해 한 100회 이상의 공연을 해요. 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예술의 중심에서 대중과 호흡하는 오케스트라로서 그 다양한 레파토리를 가진 기획 공연, 그리고 오페라 공연, 정기 공연을 통해서 대중하고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대중적인 그런 클래식 오케라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13년을 함께 하셨는데요. 13년이면 정말 서울 필하모닉 역사와 함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또 2008년부터는 기획 홍보 이사로 계세요. 그전에도 기획 홍보 분야에 오래 계셨고 공연 영상 제작 기획, 또 다양한 행사를 많이 기획하신 것 같은데요. 공연 기획자로 오랜 시간 걸어오면서 하나의 그 완성된 예술품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스럽고 두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처럼 재촬영이나 또 녹화가 있는 것이 아닌 곳이 바로 그 공연장입니다. 그만큼 생동감 있고 긴장감이 도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때로는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은데요. 생각나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여와 공주에서 그 공통적으로 이렇게 같이 주최한 그런 백제문화제라는 큰 행사가 있어요. 그 지역 행사의 그 마지막 행사가 이제 하이라이트로 그 가수들을 섭외해서 콘서트를 여는 그런 큰 행사인데 저희가 워낙 그 유명한 가수들을 섭외하다 보니까 모든 신경이 가수들에게 집중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마침 또 콘서트 사회자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준비는 다 해놨는데 제가 대신할 수도 없는 일이고 굉장히 난감했죠. 그때 바로 저의 그 공연을 격려차 와준 그 개그맨 김수용 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방문해준 김수용 씨가 준비도 안 된 상태고 복장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제가 무조건 부탁을 했죠. 네, 개그맨이라도 정말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려운 부탁이었을 텐데요. 그래도 대표님이 부탁하셨으니까 해주신 게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 친구의 재치와 순발력으로 정말 멋진 사회를 보았고 모두가 즐거워하는 가운데 공연이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어요. 친구 만나러 왔다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요즘 말로. 지금도 굉장히 고맙고 잊지 못할 에피소드입니다. 이렇듯 늘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 공연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치밀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기획하고 확인해야 되죠. 기획 일을 하면서 제가 성격도 많이 변화하게 된 것 같아요. 준비성, 치밀함, 그리고 책임감,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꼼꼼함과 책임감이 없었으면 정말 이 자리에 오르시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또 미국 미시간에서 오래 공부하셨던데 미시간에는 어떤 일로 가셨나요? 미국에 다녀온 것이 제 인생의 그 터닝 포인트라고나 할까요? 저의 남편이 치과 의사인데 더 깊은 치과 공부를 위해서 미시간 대학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온 가족이 유학을 가기란 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인생의 도전이고 모험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다 놔두고 온 가족이 미시간으로 유학을 떠났죠. 남편은 미시간에서 임플란트를 공부하고 저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어학연수를 했어요. 미시간에서 다시 대학생이 된 기분으로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제가 대학원에 진학할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요. 결국엔 논문까지 쓰게 됐죠. 남편은 종로 미시간 치과를 개원하게 되었고요. 유학 시절에 학비와 생활비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은 우리 가족이 얻은 게 있어요. 글로벌한 사고,
도전 정신, 실험 정신, 그리고 꿈을 갖게 된 겁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재산을 얻어가지고 온 거죠. 예. 네, 정말 공부에 대한 열정도 있으시고 또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요. 또 플라워샵 대표님이세요. 꽃에는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제가 대학교 4년 내내 꽃꽂이 수강을 했어요. 그래서 졸업과 동시에 제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예, 그때서부터 교회, 그다음에 또 친구들 결혼식, 제가 또 강당 이런 데 또 제가 꽃꽂이를 꽂는 그런 봉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결혼한 친구들의 집에 가면은 사진 속에 다 제 작품이 고스란히 남아 있고요. 심지어는 제가 제 결혼식에도 제가 꽃꽂이 할 정도로 의욕이 넘쳤습니다. 꽃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은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같이 꽃꽂이 했던 절친과 함께 제가 이번에 프렌즈 플라워라는, 예,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한 거죠. 친한 친구와 함께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친구처럼 친근하고 그리고 다정하고 그리고 소중한 그런 마음을 고객에게 전한다는 컨셉으로 저희가 프렌즈 플라워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고요. 문화예술계와 꽃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한 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노력해온 시간들처럼 공연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은 고객과 관객이 만족해하며 감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왕 제가 시작했으니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결혼할 때 대표님께 부탁해야겠어요. 네, 또 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 그런지 정말 대표님의 말씀 중에도 친근함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또 여성의 사회 활동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계신데요. 본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성의 사회 활동에도 노력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동작구와 중앙대학교가 같이 공동으로 동작구 여성들의 사회 활동을 위해서 무료로 예술 참여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어요. 거기에서 동작구 여성들이 무료로 수강 신청을 하고 수강 신청하는 그 내용 중에는 문화예술 강좌도 있었고 또 미술 강좌 그리고 뮤지컬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문화예술 강좌를 이제 맡아서 진행을 했고요. 이런 문화 강좌나 미술 강좌, 뮤지컬 제작 이런 걸 통해서 동작구 여성들의 어떤 그런 소녀적 감성을 다시 깨우고 또 문화의 예술에 좀 더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해요. 저의 지인이신 당대 최고의 배우 이영하 선생님, 유진 선생님께서 제가 하는 강좌에 특강을 또 해주시기도 해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었고요. 문화 특강과 더불어서 뮤지컬 제작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여성들의 사회 참여와 그리고 희망 찾기를 함께 고민해 보면서 문화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성들에게 문화와 예술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신 것 같은데요. 또 공연제작예술학부 겸임 교수로 계셨어요. 대표님과 같은 길을 걷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생들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이 있죠. 사실 예술은 배고픕니다. 쉽지 않은 길을 걷기 위해서 이 길을 걷자고 온 학생들을 보면 굉장히 대견스럽고요. 그들의 끼와 재능에 매일 놀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문화예술계가 이 친구들 때문에 굉장히 전망이 밝겠구나 하는 확신도 들고요. 하지만 실력을 쌓고 내공을 다져야 하는 시간에 이 친구들이 그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그런 화려함만을 쫓아서 치우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을 때가 있어요. 배고프고 어려운 길일수록 이 친구들의 만의 어떤 창의력과 소신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실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기초 실력을 다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가지고 다니고 너무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런 스마트폰 대신에 책을 가까이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적합한 환경에 자기 자신을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오늘부터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정말 책과 가까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의 말씀처럼 정말 예술은 좋아하지 않으면 즐기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학생들을 보시면서 교수님도 그 시기를 다 거쳐 오셨잖아요. 학생들이 간과하기 쉬운, 학생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학생들과 상담하다 보면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이 없어요. 생각에서조차 먼저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해보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해 왔습니다. 꿈을 꾸라고요. 그리고 도전하라고요.
꿈을 꾸고 도전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잖아요. 꿈은 크게 자주 꾸어야 해요. 그리고 도전해야 돼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했으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꿈을 자주 꾸고 크게 꾸고 도전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 모든 것이 바뀌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꿈이 있고 도전한다는 것은 나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여성 리더로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이 자리까지 오신 건가요? 대학 시절 총여학생 회장을 하면서부터 제가 여성의 권리와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성이 권리를 찾고 자기 가치를 높이는 것은 바로 여성 스스로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능력의 한계는 저도 모르거든요. 제 능력의 한계를 제가 한계 짓고 도전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발전이 없겠죠.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멘토로서의 저의 모습과 또 백화점 어딘가에 돌아다니는 어떤 평범한 주부의 제 모습을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굉장히 그 위치가 판이하게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학생들에게 1시간 강의를 위해서 10시간 이상을 제가 준비를 합니다.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을 책과 그다음에 자료를 모으고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연구를 하죠. 큰 바다를 순항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안전장치와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 것처럼 저절로 되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기에 부지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연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지런하고 연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는 위치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주부로서 있을 때는 제가 사모님이었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는 제가 교수님, 이사님, 사장님이 되어 있거든요. 그 호칭에 걸맞게 제 자신을 또 그만큼 또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더 발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회 활동을 하면서 저의 그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사람이 재산인데 저는 굉장히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죠. 일하면서 자신 있고 당당한 저의 모습을 보면 아마 아줌마로 보기보다는 커리어우먼으로 보지 않을까라는 프라이드도 갖게 됩니다. 네, 저도 그러면 교수님과 이런 인적 네트워크를 갖게 됐으니까요. 저도 부자가 된 셈이네요. 네, 본인 스스로 여성의 경제 참여도를 높여주고 계신데요. 그럼 대표님께 예술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예술이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확인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저는 공연 매니아거든요. 한 해에 공연을 100회 이상 봅니다. 어떤 해에는 200편 이상의 공연을 관람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묻곤 합니다. 한 해 동안 하는 공연이 200편씩이나 되냐고. 네. 매달 진행되는 그 공연을 소개하는 책자가 있어요. 그 책자를 보면서 제가 체크해 가면서 공연을 보기도 하는데 반도 못 보고 한 해를 넘길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공연도 많고요. 저는 공연을 접할 때 굉장히 행복하고 기대되고 흥분돼요. 어떤 스토리로 어떤 배우가 나를 감동시킬지. 또 제가 요즘엔 또 감동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공연을 보면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연출, 기획, 그다음에 배우들, 연기 이런 것까지 또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예술은 즐거움과 쾌락 그리고 감동을 주기도 하지만은 사회적 교훈을 담고 있기도 해요. 예술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예술품을 통해서 우리는 즐거움만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 예술을 통해서 인격도야 의의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제임스 딘이 한 명언이 있어요.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라. 저는 이것을 제 좌우명으로 삼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게 살고 있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꿈을 꿀 것이고 이 꿈을 이루어가는 성취감도 제가 느낄 것입니다. 꿈을 꾸고 성취하는 성취감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저의 몫이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술이란 우리 생활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삶의 활력소 같은 존재죠. 네, 여성의 활발한 사회 활동으로 더 큰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김은정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여성가족부는 여성이 지닌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 우리 사회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토대로 삼고 있습니다. 여성이 도약하는 사회,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정부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성 인력의 활동도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진희였습니다.